가정을 버리고 상간녀를 선택해 당당하게 재혼까지 한 전남편.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며 비수를 껐던 그 남자가 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전처인 당신의 주변을 맴돌며 구걸하듯 매달리는 걸까요? 상간녀와 눈이 맞아 도망친 남자의 끝이 결국 비참한 불행일 수밖에 없는 심리학적 법칙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남자가 왜 평생 빈 껍데기로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지, 왜 그들의 결말은 상간녀마저 떠나버리는 파멸일 수밖에 없는지 그 추악한 심리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외도상처 여성들의 비밀결사단입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외도의 상처로 밤잠 못 이루고 계신다면 혼자 고통을 견디지 마시기 바랍니다. 댓글창과 영상 더보기란을 확인하시면 상처 입은 분들이 모여 서로를 치유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나누는 무료 외도치유 모임 링크가 있습니다. 언제든 문을 두드리십시오. 외도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수많은 심리상담과 임상 현장에서 외도의 상처로 무너진 아내분들을 만나오면서 처음에는 막 두렵고 막막했습니다. 상간녀의 손을 잡고 이혼 도장을 찍으러 온 남자의 눈빛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당당하고 견고해 보이니까요. 아내분들은 저 둘이요, 저렇게 행복한데 나만 억울하게 평생 아파야 하느냐며 피눈물을 흘리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당당함에 절대 속으셔서는 안 됩니다. 20년 넘게 인간의 마음과 심리구조를 분석해온 외도 테라피는 그 당당함을 심리장애가 만들어낸 일시적 착시라고 단언합니다. 시간이 지나 상담실 문을 다시 두드리는 것은 결국 껍데기만 남은 채 후회로 가득 찬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파멸의 늪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인지 그 속사정을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전제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남편이 상간녀와 결혼한 것을 두고 둘이 잘 만나보지 또는 둘이 진짜 사랑하나 보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본질을 완전히 잘못 보신 것입니다. 남자의 외도는 사랑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관계 중독이라는 중증 심리장애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지 못하고 도박 중독자가 패를 놓지 못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인간 중독의 뇌 오작동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정상적인 심리 상태일 때 대상과 깊은 유대감을 나누고 책임을 지며 행복을 느낍니다. 반면 심리장애 상태에 빠진 남자는 오직 자신에게 들어오는 강박적인 자극과 쾌락에만 반응합니다. 즉, 남자는 상간녀라는 사람을 사랑해서 재혼한 게 아니라 상간녀가 제공하는 반응에 중독된 상태로 결혼이라는 악수를 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점입니다. 첫 번째 심리구조는 바로 소금물 효과입니다. 상간녀와의 재혼은 결코 목마름을 채워주는 맑은 샘물이 아닙니다. 남자는 단지 상간녀가 새롭고 자극적이었기에 그 짜릿함에 취해 재혼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집밥은 자극적이진 않지만 몸의 건강을 유지해줍니다. 반면 불량식품은 첫 입은 달콤하지만 먹을수록 몸을 망칩니다. 상간녀의 관계가 정확히 이 불량식품이자 소금물일 뿐입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로 묶이는 순간 상간녀와의 생활도 결국 일상생활이 됩니다. 관리비 고지서가 날아오고 가사노동을 분담해야 하며 양가 집안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짜릿했던 상간녀가 일상으로 내려앉는 순간 남자가 원했던 자극은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갈증을 해소하려고 마신 소금물이 남자의 내면을 더 바짝 말려버리는 것입니다. 재미가 사라진 날 남자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고작 이것 때문에 내 가정을 부쉈나? 자, 두 번째는 오늘 내용 중 가장 핵심이자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무서운 심리 원리입니다. 바로 전처에게만 남아있는 무의식의 사랑입니다. 남자가 한 가정을 이루고 오랜 시간 아내와 아이를 보호하며 형성한 진정한 사랑은 뇌의 가장 깊은 곳인 무의식의 영역에 자리 잡습니다. 이 무의식의 사랑을 다른 말로 무한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소름 돋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혼하고 상간녀의 법적 남편이 되더라도 이 무의식의 사랑과 책임감은 절대로 상간녀에게 옮겨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상간녀는 처음부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가벼운 쾌락의 대상으로 뇌에 입력되었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무의식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뿌리, 내가 진짜 보호하고 책임져야 했던 나의 진짜 가족은 오직 전처와 내 자식뿐이라는 걸요. 아무리 상간녀가 새 아내 행세를 해도 남자의 무의식은 그녀를 내 삶을 망가뜨린 공범으로 인식할 뿐 진정한 안식처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목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재혼 후 1, 2년이 지난 남자가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무너지는 등 인생의 진짜 위기를 맞닥뜨리는 순간입니다. 곁에는 법적 아내인 상간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혼자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꺼내드는 전화기에는 전처의 번호가 먼저 떠오른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에게도 전화를 못하고 그냥 울었다는 이야기. 이것이 무의식에 사랑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다른 장면도 있습니다.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결혼식처럼 인생의 진짜 중요한 순간에 그 남자의 시선은 자꾸 전처를 향합니다. 옆에 상간녀가 앉아있어도 남자의 무의식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진짜 함께 있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요. 그런데 소름 돋는 사실이 또 있습니다. 이혼하고 상간녀의 법적 남편이 되더라도 이 무의식의 사랑과 책임감은 절대로 상간녀에게 옮겨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상간녀는 처음부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가벼운 쾌락의 대상으로 뇌에 입력되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가 명백해지니까요. 그래서 더욱 상간녀와의 사진을 올리고 우리 행복하다를 증명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반동 형성이라고 합니다. 내면의 진짜 감정을 부정하기 위해 그것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더 격렬하게 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그러나 억압된 무의식은 반드시 터져 나옵니다. 술에 취한 밤, 극도로 지친 순간, 자녀와 관련된 일이 생겼을 때 전처에게 전화를 거는 행동이 바로 그 터져 나오게 되는 순간이 됩니다. 세 번째 심리 구조는 빈 껍데기 증후군입니다. 남자는 자신의 진정한 삶의 가치, 그리고 명예, 무한 책임을 전처가 있는 원래 가정에 전부 남겨두고 몸만 상간녀에게 걸어갔습니다. 겉으로는 SNS에 커플 사진을 올리고 행복한 척 연기를 할 것입니다. 주변의 비난을 이겨내야 하니 이를 악물고 우리 잘 산다를 증명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철저히 붕괴된 빈 껍데기 상태입니다. 진짜 마음의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상간녀와 한 침대에 누워있으면서도 밤마다 원인 모를 공허감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게 내가 원한 삶인가? 하는 이 의문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남자는 미칠 것 같은 불안을 느낍니다. 겉은 번지르르한 새집일지 몰라도 속은 기반 치마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부실 건물이 바로 그들의 재혼 생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결국 전처에게 매달리게 만드는 결정적 기제인 회귀 심리입니다. 상간녀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스트레스가 밀려올 때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아내와 상의하고 함께 버텨냈겠지만 심리장애를 가진 이 남자는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 자체가 고장난 상태입니다. 이때 남자의 무의식이 작동합니다. 과거에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줬던 유일한 안식처가 어디였지? 바로 전처인 당신입니다. 상간녀와 싸우고 숨이 막힐 때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전처를 떠올리고 술에 취해 전화를 걸거나 아이들을 핑계로 주변을 서성거리며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미 버린 사람에게 구걸하듯 안정을 갈구하는 참으로 이기적이고도 비참한 심리적 퇴행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추악한 심리로 뒤늦게 매달리는 전 남편을 보며 상처받은 아내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4가지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자의 매달림을 사랑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남자는 당신을 다시 사랑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숨이 막히고 괴로우니까 당신이라는 과거의 안식처를 이용해 숨구멍을 찾으려는 이기적인 심리적 구걸일 뿐입니다.
둘째, 절대 감정적으로 응대하지 마십시오. 분노하며 격렬한 말을 내뱉거나 불쌍하다고 받아주는 것, 이 모두가 그 남자에게는 반응이라는 자극이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차갑고 무거운 무관심입니다. 연락은 철저히 차단하시고 법적 요건이나 자녀 문제 외에는 감정이 담긴 대화를 일절 나누지 마십시오. 셋째, 그들의 파멸을 조용히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손에 피를 묻혀 복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남자가 당신에게 매달린다는 사실을 상간녀가 아는 순간 그들의 재혼 가정은 불신과 의심으로 지옥이 됩니다. 상간녀 역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가정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평생 이 남자가 나를 버리고 또 다른 여자에게 가거나 전처에게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트라우마 수준의 불안을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둘은 알아서 서로를 갉아먹다 파멸할 것입니다. 넷째, 당신만의 행복 루틴을 구축하십시오. 그 남자가 던져두고 간 진정한 행복의 원천을 당신이 온전히 소유하십시오. 남자의 불행을 보며 고소해하는 단계를 넘어 당신의 일상, 당신의 마음, 당신의 재정을 단단하게 구축하여 더없이 내가 얼마나 품위 있고 완벽하게 행복한지를 삶 자체로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복수이자 치유입니다. 자, 상간녀와 도망친 남편의 화려한 시작에 절대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들은 지금 독이 든 성배를 마시고 천국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중이며 그 결말은 이미 상간녀도 견디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지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생의 진짜 소중한 가치를 버린 대가는 그 남자가 평생 텅 빈 내면으로 외롭게 살아가는 형벌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돌볼 시간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깨어진 마음의 상처, 혼자서 앓으면 골마 터지지만 함께 나누면 반드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댓글창과 더보기란에 있는 무료 외도치유 모임으로 오셔서 나와 같은 아픔을 이겨낸 분들과 연대하고 마음의 힘을 기르십시오. 먼저 경험한 선배들과 전문가의 따뜻한 조언과 치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의 위로와 명쾌한 답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지금도 눈물 흘리고 있을 또 다른 아내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단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